자, 이제 자료형을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료형 변환, 파이썬 자료형 변환 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몇 가지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적당한 그 제목을 제가 쳤고요. 이건 없네요. 그러다 보면 자료형을 변환하는 게 있다고 해요. 이런 걸 찾으셨을 겁니다. 문자를 정수로, 실수를 정수로 이런 걸 다 알려주고 있고 그런 것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같은 그 코드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코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코드, 이런 코드, 이런 코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뭘 하느냐 했을 때는 이제 타입을 바꿔준답니다. 근데 이제 그 구글링 하시고 이런 자료들을 보셨을 때 이거가 그럼 뭘 하는 거구나 이제 알려면은 여기서도 사실 코드 리딩이라고 저는 봐요. 이 코드가 사실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해주는 바를 여기가 int에서 스트링으로 간다는 말은 정수에서 문자로 이렇게 변환시킨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예시를 보여준 이 출력 이 코드 있죠. 네모칸 치는 코드. 이 코드를 읽으셔야 되는 거죠. 뭘 하는 거지? 변수에다가 1, 2, 3을 담았고요. B라는 변수에다가는 이 A를 요 함수에다가 넣은 거죠. str이라는 함수에다가 인자로 넣은 거예요. 인자. 이게 함수 호출하는 이제 꼴이라는 거를 이제 딱 기억하셨으면은 아주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라고 봤더니 또 이 함수가 하나 더 쓰였어요. 우리가 포맷 함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운표부터 다운표까지는 그냥 문자열인 거고요. 포맷이 해주는 게 중괄호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넣어주는데 안 보는 게 있어요. 이런 놈은 안 봤거든요. 타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것과 그리고 또 코드에 대한 연습을 계속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알려줍니다. 뭐를 여기 들어간 인자가 예를 들어서 A가 들어갔다고 치면은 A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준다 라고 하는 함수예요. 사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기가 좀 부족해요. 또 다른 지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런 지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숫자 같은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연산이 더하기로 됩니다. 그런데 한번 문자를 더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안녕이랑 그리고 플러스 하세요. 이런 식의 문자 더하기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문자는 뭐 연산할 게 이렇게 글자 붙이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력에서 의도한 건 뭐냐면 정수를요 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더하기 연산을 누르게 되면 이제 30이 아니라 10이랑 20이라고 하는 이렇게 문자가 더해지면 이거는 1020이 나와요. 그걸 임의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30이 나오고 요거는 1020이 나와요. 이게 연산의 차이예요. 요거 알면 이제 할 수 있겠죠. A랑 B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A는 문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B도 그렇게 수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 문에다가는 A랑 B 더해주면은 1020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변환하는 거, 그리고 문자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연산이 다르게 된다.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3이랑 6이 이게 문자열로 담긴 겁니다. 문자열 담겼으니까 3, 6이 그냥 합쳐졌죠. 3, 6. 여기 3, 6. 근데 출력은 그 9로 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숫자로 바꿔줘야겠네. 숫자로 바꿔주는 것은 int 정수형으로 바꿔줍시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출력해보면 3.16.1 막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해계한 숫자가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은 거죠. 이렇게 여기다 이제 이거 붙여놓은 거니까 이런 식의 결과가 뜨고 있으니까 우리 요거를 이제 숫자로 바꿔줍시다. 자, 숫자로 바꿔주는데 한 가지 있죠? 소수점이 있다는 겁니다. 소수점. 소수점이 있으면 인트형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소수점을 안 하는 거거든요. 없애는 거거든요. 정수만 취급하는 애라 플롯형으로 바꿔보세요. 플롯형. 이걸로 해야 됩니다. 플롯 해가지고 A 넣고 B도 플로트도 넣으면 돼요. 만약에 인트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바꿔버리면 9가 나올 겁니다. 아예 안 바뀌네요 지금은. 인트로는 아예 바뀌지도 않네요. 왜 안 바뀌는지 그런 건 이제 오류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3.1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변환을 그대로는 못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오류 메시지를 한번 쭉 들어가셔가지고 구글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똑같은 에러들이 좀 떠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마주합니다. 이런 게. 비슷한 에러 코드가 났어요. 지금 이 사람도 17.5라고 하는 17.5 숫자에다가 int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보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발생시킨 똑같은 오류가 났고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문자형으로 받았네요. 문자형으로 받았는데 어쨌든 요게 포인트입니다. int 함수가 받을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이거 문자잖아요. 이게 문자. 지금 이게 문자인데 형식이 문자인데 이 문자를 정수로 만약에 바꾸려고 딱 했을 때 이 문자를 이제 숫자로 바꿨는데 얘가 그럼 3.1이다. 얘는 실수형이란 말이죠. 실수형은 정수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냥 실수형도 안 되죠. 이거 당연히 안 되는데 문자로 이렇게 실수형처럼 적은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특이한 겁니다. 그죠? 실수 정수로 그러니까 함수로 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건 당연히 안 되는데 아니 인트 해가지고 문자로서 이렇게 실수처럼 준 이런 값도 안 된다는 거죠. 파이썬이 이 정도까지는 해주네요. 똑똑하죠? 그래서 플롯으로 이건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봐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정수형으로는 잘 안 바뀐다고 아까 했습니다. 그죠? 요거를
정수형으로 했을 때는 이거 오류났어요. 이제 요 문제부터 이제 아주 간단한 개념까지는 이전까지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아, 그럼 이거 정수를 어떻게 바꾸지? 하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구글을 통해서 조금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틀렸죠? 아, 이 사람이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네요. 자, 이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문자형인 경우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거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제가 아까 그 에러를 이렇게 하면은 안 나는 게 맞아요. 제가 좀 잘못 알렸어요. 죄송해요. 여기서 6.1 직접 숫자가 들어가면 이거 됩니다. 실수형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잘 알려졌네. 그냥 직접 실수를 정수로 바꾸는 건 가능하다. 근데 문자가 실수를 담고 있을 때 요거를 정수로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보죠. 실수에서 정수로 바꾸는 거는 가능한데 문자형인데 실수를 담고 있으면 이거는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요. A는 먼저 플로트형으로 바꾸세요. B도 플로트형으로 바꾸시고요. 플로트형으로 바꾼 다음에 인트로 바꿔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출력은 잘 나오는데 이런 코드 있죠? 이런 코드 한꺼번에 쓸 수 있어요? 인트라고 하는 걸 크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네, 이제 이런 변원 같은 거는 일단은 이 정도로 가볍게 다뤄볼 겁니다. 다뤄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 그렇게까지 막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저도 틀렸잖아요.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것보다 이제 진짜로 중요한 거 할 거예요. 드디어 그놈의 객체지향 하는 거를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 객체.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 절차 지향이 있죠. 객체랑 다른 건 절차 지향이를 그래요. 그러면 대체 그 절차 지향이 먼저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 C부터 왔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거의 뭐 C부터 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전부터 훨씬 기초적인 언어는 존재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C 그리고 이제 자바가 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도 나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뉘어지는 큰 차이가 C는 절차 지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바는 파이썬은 객체 지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체가 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 사실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그냥 개념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컴퓨터를 이제 언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그 설계의 지향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하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동되도록 우리가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약간의 어떤 유기적인 여러 연관된 데이터들의 이제 모음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데이터가 복수계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데이터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예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파이썬에 이제 개발된 설계가 단순히 그 코드를 한 줄 한 줄 읽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읽어 내려가는 것 맞긴 하지만 우리 사람으로서 요거를 이제 읽을 때 하나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뭉탱이 모음집으로 막 그 폴더처럼 단위로 이렇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객체 지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객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일단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 왜 오브젝트라고 붙였는지는 사실은 이거 갖다 붙인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거는 주체인 서브젝트랑 관련 있는 철학 용어거든요. 컴퓨터를 이렇게 설계를 하고 봤더니 이렇게 모음 단위로 데이터를 나는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이 모음이라고 하는 거, 데이터 모음이라고 하는 걸 적절하게 설명할 단어를 그냥 차용한 것 뿐이에요. 객체라는 것은. 철학에서 차용을 했어요. 철학 역사에서. 이러다 보니까 객체 지향을 막 설명한 글들이 막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누구는 철학적인 데서 이렇게 설명하고 누구는 그냥 컴퓨터에서 뭐 이러한 거다라고만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나마 제일 뭐 찾았던 거를 쭉 열거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명령어들의 목록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여러 독립적인 부품들의 이거 어디 구글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막 쓴 건 아니에요. 즉 조합 즉 객체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결합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정도가 제일 적절한 정의 같아요. 조금만 더 다르게 또 하나 더. 그래서 요거는 컴퓨터 그 프로그램으로 해결되는 이제 문제를 실제 이제 세상에서처럼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의 객체로 표현하고 그 객체들 간의 통신으로 이제 해결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제 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현재는 여러분들 그냥 객체를 뭐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냐면 폴더라고 알고 계세요. 일단은 결국에는 이러한 정의로 가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해가 정확하게 되실 건데 차근히 배우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실무도 막 뛰시고 그러다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체 무슨 말이었구나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재는 이제 폴더예요. 폴더가 뭐냐? 일단 우리는 객체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는 그런 기법이에요. 문법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요 객체의 시작으로서 요 객체는 그리고 리스트, 딕셔너리, 클래스 이런 것들이 객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오늘부터 리스트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여기까지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리스트 봅시다. 리스트. 잠깐 객체 지원 프로그램이 이제 영어로도 알고 계세요? OOP라 그래요?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ING. 자,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보시면 되고요. 리스트는 이렇게 되고요. 목록이란 뜻이죠. 근데 뭐 시간 좋네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변수의 특징 하나. 변수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었는데 한 개만 담을 수 있었어요. 하나의 데이터만 담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담아가지고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변수는 하나만 담아서 진짜 특히 이러한 이제 시나리오가 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는 뭐 뻔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부 같은 거죠. 임명부 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는 이름도 있고요. 나이도 있고 번호도 있고 뭐 이메일도 있고 등등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쳐봅시다. 변수로서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려면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합니다, 사실. 그 각각의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변수 이름 다르게 줘야 되고요. 나이도 다르게 줘야 돼요. 굉장히 귀찮아지죠. 벌써 귀찮아요. 이름, 나이에 번호까지 이메일, 번호 요거만 보자. 그죠? 데이터 한 개로 하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이름이랑 이름, 나이, 번호, 메일, 이메일 주소
요거를 이렇게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딱 묶어가지고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통신 뭐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동시키는 그런 문법이 객체예요. 그래서 객체를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름부터 지어볼까요? 꺽쇠를 쓰세요. 꺽쇠. 그런 다음에 홍길동, 홍길순, 박철민.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씩. 나이도요. 나이도 이렇게. 지금은 이름만 모았어요. 이름만 모았고 나이를 이렇게 모았거든요. 이름, 나이, 에이지.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모으는 함수 그런 걸 얘기를 하고요. 이게 리스트 사용법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리스트가 만들어지면은 인덱스라는 게 자동 부여돼요. 이거는 데이터의 위치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자동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names하고 꺽쇠한 다음에 0 한번 쳐보실래요? 그리고 이거 프린트 빼보세요. ages도 한번 빼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지금 0번째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온 거예요. 자, 요거 그림판으로 와서 같이 보시죠. 리스트라고 하는 걸 생성하게 됐을 때 이 문법을 한번 보시면 16번째 행을 보세요. 이거 변수에다가 대입하고 있는 그런 꼴이죠. 이 꼴의 문법은 변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변수예요. names는 변수고요. ages도 변수예요. 리스트라 그래가지고 막 특별한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고 변수인데 다만 컴퓨터가 프로그램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기존에 우리 변수는 그냥 하나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고 공간에 데이터가 이렇게 담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리스트 같은 데서는요. 이 저장되는 공간은 변수에 있지 않고요. 어딘가 이렇게 생겨요. 어딘가 큰 데다가. 데이터가 커야 되잖아요. 어딘가 생기고 변수 자리는 여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쓴 게 이게 names입니다. names. 변수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하는데 여기에 꾸역꾸역 막 홍길동, 홍길순, 막 박철민 막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홍길동이든 홍길순이든 어딘가 다른 데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박철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자 데이터가 저장이 따로 돼요. 요 큰 어떤 데이터 그 메모리에는요, 여러 개의 많은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에 이렇게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자, 이렇게 리모컨 하나가 들어가요. 리모컨. 이거는 리모컨이고요. 이 리모컨은 이렇게 연결돼요. 쭉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런 꼴로 저장이 돼요. 여기 있는 거를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객체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 객체는 그냥 객체예요.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근데 그리고 이 객체에다가 변수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객체에 있는 데이터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여기 리모컨이라고 하는 게 딱 생기고요. 이 리모컨을 가지고 이 데이터들에 접근을 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보자. 리모컨으로 이렇게 가서 접근해서 통길동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어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갖고 와요. 갖고 오는 게 지금 names 1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법이 이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names 이렇게 꺽쇠하고 1 쓰잖아요. 그러면 홍길순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거. 초록색, 초록색. 리모컨에서 조정하듯이 가는 겁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코드로 쓰면 변수에다가 그냥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게끔 문법이 짜여졌어요. 되게 편해요. 이렇게 리모컨적인 개념을 꼭 항상 가지고 근데 계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 리모컨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넣어보자. 이번에 한번 이 ages라고 하는 거 to 변수를 만들고 제가 한번 ages를 넣어볼게요. ages3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ages를 또 넣어볼게요. 그리고 프린트를 할 건데요. ages에다가 뭐를 이제 보여줄 거냐면 저는 id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호출할 겁니다. 요거 이해되실까요? id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ages를 넣었어요. 그럼 이게 뭐를 알려주냐면 요거는 주소값을 알려줍니다. 주소값. 주소값이란 이제 메모리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리모컨의 주소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실행했을 때 여기에 이제 나오는 id 값을 보시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한번 뽑아보세요. 완벽하게 동일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림적으로는 이제 뭘 한 거냐, 얘가? 네, 지금 제가 2개 만들었죠? names 하나랑 2개랑. 이렇게. 그래서 얘는 ages를 만들었군요, 제가. 지금은 ages라고 봐야겠네. 그렇게 만들죠. 짠. ages니까 10, 20, 30 있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리모컨 하나만 빨리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여기서 age2 변수에다가 이거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리모컨을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복제해가지고. 이게 ages고, 이게 ages1, 이게 ages2의 3예요. 이게 2고, 이게 3. 이렇게 했을 때,
요 리모컨을 복사해서 준 거예요. 대입시킨 거잖아요. 복사하신 거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AGIS2도 이 객체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AG3도 접근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프린트 해가지고 AGIS의 0번째가 지금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AGIS2도 뽑아보세요. 2. 2도 10이 나와요. 3도 뽑아보시면 10이 나와요. 같은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가요? 데이터 효율 때문에 그런 거죠. 변수를 만들 때마다 데이터, 이렇게 큰 객체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을 때는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 큰 거 만들어 놓고요. 리모컨만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에이지스 복사한 거 3줄이랑 에이지스의 똑같은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아이디로, 객체로, 리스트. 그런 다음에 이거 아이디 뽑아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 셋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 만들어서 한번 아이디 뽑아볼게요. 이거 실행값 한번 보시면 이거 3개는 똑같거든요. 근데 얘랑은 달라요. 이거랑은 달라요. (23, 24, 25번째) 행에서 한 일은 지금 요 그림을 한 거고요. 26번째 행에서 한 것은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똑같이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크게 보시면 제가 지금 한 것이, 자, 17번째 행에서 A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17번째 행에서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19번 행, 20번 행, 여기 A2에다가 준 게 19번 행의 한 일이고요. 그리고 20번째가 여기 요거 한 거네요. 이런 일을 한 거고, 그리고 26번째 행, 여기에 있는 게 아예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랑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 이 코드랑은 이게 요거 두 개는 별개입니다. 별개의 객체가 돼요.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있는 건 우리가 리모컨을 하나 이렇게 지정해줬죠. 근데 26번째 만들었을 때 이 리스트에는 리모컨 같은 거 없죠. 변수 안 넣어줬죠. 그러면요, 이 객체는 있죠. 이거는 조정 불가한 거예요. 이거는 한번 만들어지고 휘발돼요. 사라져요. 메모리에서. 네. 접근이 안 돼요. 요거는 접근 불가됩니다. 접근이 안 돼요. 이 객체에는. 객체 접근이 안 돼요.